네, 안녕하세요. 네, EV를 알릴레오 55회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요. 네. 네, 시간이 좀, 바쁜 일들이 또 생겨서요. 네. 예, 바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하여간, 최대한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는 올려보도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네. 어, 이제 55회부터는 그 대응 이익표본 검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통 쌍체 비교라고 많이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론적인 거 먼저 나가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얼로 어떻게 하는지, 알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 잠시만요. 네, 이런 부분 과정을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바탕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 아는 분이 네, 사진 찍은 걸 공유해 주셨는데요. 너무 멋있죠? 네, 잠깐 보시고요. 저희가 네, 다룰 내용은 대응 이표본 검정입니다. 대응 이표본 검정.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쌍체 비교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동일한 대상자한테 이 보통 사전 집단과 요 동일한 집단의 사후 요 집단.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EV일의 사전에 해당되는 어떤 값하고요. EV일의 시간이 지난 얼마 후에 동일한 양적인 자료에 해당되는 Y1 이렇게 조사가 되겠고요. 또 A라는 사람의 X2라는 양적인 자료가 시간이 지난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자료에 대한 이렇게 Y2 이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 요 사전에 있는 양적인 자료와 사후에 있는 양적인 자료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대응 이익표본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사전에 해당되는 요 X1과 요 Y1이 이제 paired 쌍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X1, Y1 데이터로 한다면 id고요. 이름으로 하진 않겠지만 만약 EV를 한다면 EV의 X, Y가 되겠고요. 여기 X1, Y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의 X2, Y2 이런 식으로 쌍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는 이제 제 건데요. 이 Y에 해당되는 게 A에 해당되는 사람께 온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이표본 검정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요 EV일의 사전과 EV일의 사후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가 그 세컨 잡으로 그 석박사들 졸업 논문 발표할 때 그 안에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통계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뢰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전에 대한 설문지와 사후에 대한 설문지를 가져오는데 이 사전의 첫 번째 설문지와 이 사후의 첫 번째 설문지가 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전, 사후 이런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던가 아니면 거기다가 연구자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키를 줘서 그 키가 사전에 나오고 사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꼭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사전에 있는 데이터랑 요 사후에 있는 데이터가 이 두 개가 독립이 아닙니다. 이게 독립이라는 거 뭐냐면 요 x1이라는 값이 요 y1의 어떤 관계가 없는 상태가 독립이 되는 거고요. 이제 관계가 있으면 그건 독립이 아닌 경우가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몸무게를 한다면 2부일의 사전 몸무게인데 예를 들면 그 다이어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그래서 네, 피트니스 이런 헬스장 가서 네, 거기서 예를 들면 3개월 전에 예, 몸무게를 재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그 헬스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3개월 동안 네, 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운동을 한 후에 이제 Y1이라는 건 이제 3개월 후에 즉 운동 후에 어떤 몸무게를 한다면 이 사전의 몸무게와 사후의 몸무게가 독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집단은 마치 두 집단처럼 보이지만 독립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대응 이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가설을 한번 가설 먼저 세우고요. 가설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기무 가설은 요 사전에 해당되는 요 양적인 자료 평균을 뮤1이라고 놓고요. 요 사후에 해당되는 요 양적인 자료 평균을 뮤2라고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설은 뭐냐면 뮤1과 뮤2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 예, 그런데 이거는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의 평균과 사후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립 가설은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저희는 뮤1과 뮤2가 같지 않다로 설명하고요. 예, 또는 연구 방향에 따라서 이 사전의 평균이 사후의 평균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사전의 평균이 사후의 평균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할 때도 이걸 사전 사후를 이거를 바꿔서 쓰는 거는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요. 각종 뮤1을 사전, 뮤2를 사후로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 모르죠. 사전의 평균도 사후의 평균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을 갖죠. 사전과 사후가 같을 거라는 입장, 그다음에 사전과 사후가 다를 거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또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그렇다는 건 사전과 사후가 같다는 거냐면 요 다이어트를 예로 한다면 이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운동이 효과가 없었다. 몸무게를 뭐 예를 들면 줄이는 몸무게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건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해서 진행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는 이게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요 X1에서 Y1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D1이라고 하겠습니다. D는 디퍼런스입니다. 사전과 사후 간의 차이. 이것도 이제 사후에서 사전을 빼도 되는데요. 뭐 특별하지 않으면 사전에서 사후를 빼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X2에서 또 Y2를 빼면 되겠고요. 그리고 D2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X의 대문자 N 마이너스 Y의 대문자 N 모집단이기 때문에 그럼 D 대문자 N이 되겠죠. 이거 D 자체도 이제 대문자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만약에 기무가 맞다고 한다면 요 D들의 이제 평균을 낸다면 요 D들의 평균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뮤 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사전과 사후의 평균이 같다는 건 뮤 D가 0이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뮤 D가 0이 아니다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는 이 사전을 가장 잘 대표할 만한 거를 뽑는 거죠. 사실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연구 대상이 있는데 이 연구 대상들로부터 연구 대상을 가장 잘 대표할 만한 표본을 먼저 뽑는 거죠. 그럼 표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게서도 뭐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사전 몸무게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요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요 대상 표본을 뽑힌 대상자를 대상으로 요 사전의 자료를 조사하고, 그래서 이 대상자를 데리고 이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대상자로부터 이제 사후의 데이터를 조사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마치 여기서 이제 표본을 뽑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표본 뽑는 게 아니라
미리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본을 뽑고요. 그 표본의 대상으로 사전과 사후 요걸 조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x1, x2에서 땡땡땡 x 이제 n이 되겠죠. 표본이니까요. 그래서 요 n명, 소문자 n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요. 3개월이 다 지난 후에 이들로부터 다시 몸무게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걸 사후의 몸무게를 사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기호는 사전은 x, 사후는 y로 놨습니다. 그래서 y2가 되겠고요. 땡땡땡에서 yn까지 되겠죠.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건 뭐냐면 D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2 이런 식으로 해서 소문자 n이 되겠죠. 그럼 저희는 뮤 D, 요 D들의 평균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면 여기서 D 바로 구합니다. 이게 표본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D 바라는 값이 0에 상당히 가까워지면 이 값은 기무가수를 지지할 거고요. 이 표본에 두고 D 바의 평균이 0하고 차이를 많이 보인다 한다면 이거는 대립가수를 지지하겠죠.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면 만약에 D바가 표본에서 0.2라는 값을 얻었다면 저희는 기무가설이라고 결론 내릴까요? 아니면 대립가설이라고 할까요? 네. 한번 5초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네, 기무가설이죠? 아니면 대립가설이죠?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아직 가설 검정을 또 잘 이해 못하신 거니까요. 전에 EV를 알리려고 과정을 다시 보셔야겠죠. 정답은 모른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늘 하는 거는 뭐냐면 이 0점이라는 값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요 0.2가 무엇을 가르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요 기호가 D바입니다. D바. 그러면 아마 EV를 알릴레오로 통해서 이런 가설 검정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요 D바라는 기호는 처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다면 이 D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대응 이표분의 핵심과 같은 역할은 뭐냐면 결국 사전과 사후가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서 사후를 뺀 이 D들을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이 D들의 분포가 즉 어떤 분포인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 뽑은 D바의 분포는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내는 거가 여기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자의 모든 대상자들의 이제 사전에 해당되는 어떤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 대상자한테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뭐 등등을 하기 전에의 양적인 자료죠. 그거를 x1부터 해서 요 x 대문자 n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y에서 y 대문자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연구 대상자의 사후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조사하냐면 사전에서 사후를 뺀 요 값을 D1이라고 디퍼런스의 약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x 대문자 n에서 y 요 대문자 n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dn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설은 기무가설은 사전의 평균과 사후의 평균이 같다. 즉 뮤 d는 0이다라는 거고요. 요 대립가설은 뮤1과 뮤2가 같지 않다. 이거는 뮤 d가 0이 아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데요. 요 D들의 분포, 요 가정입니다. 그 D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뮤 D, 그 다음에 시그마 D, 요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이 가정을 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D들이.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 D들로부터 표본을 뽑은 개념이 되겠죠. 사실은 여기 이제 모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는 거가 되겠죠. 네, 표본이 뽑히겠죠. 그래서 이 표본으로부터 요 사전에 해당되는 값하고 요 표본에 해당되는 이제 사후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x1, x1, y1, 그 다음에 x2, y2. 네, 그래서 x 소문자 n에서 y 소문자 n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표본에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이 d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d1, d2 이렇게 해서 dn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뮤 d 요 d들의 평균이 이제 뮤 d잖아요. 요 뮤 d를 모르기 때문에 요 표본에서는 요 d들의 뭘 구하는 거냐면 평균을 구하죠. 그 평균이 뭐가 되냐면 d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d바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또 까먹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 한다면 여기서 표본을 뽑을 수 있는 게 n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이런 표본이 뽑을 수 있고요. 뭐 이런 표본이 또 될 수 있고요. 이런 표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본들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D바, 여기서 D바 표본이니까요. 여기도 D바, 여기도 D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D바는 과연 어떤 분포가 되냐면 이 D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D를 뽑은 표본, 이 표본의 평균, 즉 D바들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가설 검증할 때 처음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 D바도 마찬가지로 D바들의 평균은 뮤 D가 되고요. 요 D바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N의 시그마 T가 된다라는 거는 요 앞 단계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바의 분포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요 D바를 갖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설을 이렇게 세우고요. 예, 두 번째가 표본에서 과연 어떤 값을 만나면 기무로 가고 대립으로 가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유의 수준이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는 표본에서 뭘 보냐면 D바를 만나는 거죠. 네, D바를 만나고 이 D바는 예, 정규 분포를 따른 거죠. 뮤 D 그다음에 루트 N의 시그마 D를 따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뮤 D가 되겠고요. 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D가 되겠죠. 이런 정규 분포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의 이 수준은 대립가설이 결정하니까요. 같지 않다니까 여기보다 작은 D바를 예, 표본에 관찰하면 대립가설, 또 여기보다 큰 쪽에 해당되는 또 D바로 관찰하면 대립가설이 되고요. 요 사이에 해당되면 예, 저희는 이제 기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저분하지만요. 세 번째 이제 표본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본으로부터 실질적인 요 D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 D바가 요 상위 2.5% 해당되는지 또는 하위 2.5%에 해당되면 대립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면 예, 기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는 U의 확률 P-밸류를 구하는 거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예, 저희는 요것도 최종이 아니라 이제 또 한 단계를 거칩니다. 예, 이것도 다음 부분으로 가면요. 예, 다시 한번 씁니다. 네, 기문은 네, 사전의 평균과 예, 사후의 평균이 같다. 이거는 뮤 D가 0과 같다라는 거고요. 예, 대립가설 뮤1과 뮤2가 같지 않다. 사전과 사후가 다르다. 이거는 뮤 D가 0과 같지 않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표본에서 어떤 값을 관찰하면 저희가 기무냐 대립이냐 이렇게 유의 수준이라고 했죠. 그러면 좀 전에 보신 거는 D바 갖고 했는데요. D바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D바가 뮤 D 평균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텐분의 시그마 D가 해당됩니다.
이거 제곱으로 형태를 하죠. 이걸 가지고 했는데, 한 단계 더 진행된다 한다면, D바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D바를 표준한 G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D바 마이너스 D바 분포의 평균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D바 분포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통계에서 말하는 표준화, 일반적인 표준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공식으로 표현한다면 D바고요. 이 D바 분포의 평균이 뮤D가 되겠죠. 그 다음에 D바 분포의 표준 편차는 요 시그마 T를 루트 N으로 나눈 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표준화한 그 값도 결국은 정규 분포고요. 대신에 표준화하고 나면 평균은 무조건 1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정규 분포의 특수한 경우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계에서 우리 U의 수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고요.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X축이 이제 D바가 아니라 이제 G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 U의 수준은 이런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상위 2.5% 해당되는 어떤 G를 만나거나 또는 하위 2.5%에 해당되는 G를 만나면 G가 되겠죠. 대립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거를 표본에서 만난다 한다면 기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양쪽의 면적 두 개를 다 합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본에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D바가 관찰되겠죠. 그럼 이 D바를 우리는 G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쓴다면 D바 마이너스 뮤 D 그 다음에 시그마 D를 루트 N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과연 요 상위 2.5%나 하위 2.5%에 속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속하는지를 보는 거가 되겠죠. 그게 바로 U의 확률이 되겠죠. 요 세 번째 단계에서 U의 확률 구하고요. 네 번째는 그 U의 확률을 보고 저희가 기문지 대립인지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럼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여름이라서 좀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도 이렇게 잘 보시면 예전에 완샘플 검정, 1표본 검정에서 했을 때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중이 아닌 거 뭐냐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시그마 D는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못 쓰고요. 이 부분을 이제 표본에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다면 아까 모집단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D1부터 해서 땡땡땡에서 D 대문자 N인데요. 여기서 표본을 뽑은 게 D1부터 땡땡땡 D 소문자 N이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D바를 구하고요. 요 D바들과 요 D들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S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걸 뭐로 바꾸냐면 표본의 표준 편차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뭐가 되냐면 여기 부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무 가설은 사전의 평균과 사후의 평균은 같다. 이거는 뭐랑 같다고요? 뮤 D가 0과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뮤 1과 뮤 2가 같지 않다. 사전과 사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다음 뮤 D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표본에서 어떤 값을 만나면 기울로 갈까 대립으로 갈까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U의 수준을 하겠고요.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는 아까 D바를 봤고요. D바는 이렇게 됐죠. 뮤 D 그 다음에 루텐의 시그마 D에 해당되는 정규 분포였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표준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됐고 여기가 1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 대문자 t는 이제 가설 검정에서의 쓰이는 검정 통계량을 표현하는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는 소문자 t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d바 마이너스 mu d.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sd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이거를 루트 n으로 나눈 거, 이거를 소문자 t라고 하고요. 얘는 어떤 부분을 따르냐면 t의 요 n-1, 요게 이제 자유도라고 그랬죠. 요게 요 부분이 자유도.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df로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t 분포는 요 자유도 n-1이라는 자유도에서 모양이 결정되고 저 n이 점점점 커지면 표준 정규 분포와 상당히 가까워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이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분포가 이제 tm-1이라는 분포고요. 이 분포에서 유의 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의 수준은 작은 쪽도 봐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대립, 또 큰 쪽도 봐야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또 대립이 되겠고, 양쪽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면적을 합친 게 뭐가 되냐면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서 표본을 조사하고요. 이 표본에서 실질적으로 D바를 관찰하는 거죠. 그럼 이 D바를 이제 뭘로 바꾸냐면 이 소문자 T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이 소문자 T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D바 마이너스 D바 분포의 평균이 뮤D였고요. D바 분포의 표준 편차가 이 SD를 루트 N으로 나눈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저희는 P밸류를 구합니다. 그럼 P밸류도 구하는 걸 보면 보라색 이 분포가 Tn-1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한 이 T가 예를 들면 플러스다. T스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유의확률은 플러스니까 여기 해당되는 뭐가 되겠죠. 그래서 T 이퀄 이게 T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P밸류는 뭐냐면 얘보다 크거나 요 대칭되는 마이너스 T스타에 해당되는 요 값, 요 두 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P밸류가 되겠죠. 하이픈 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온 게 요 T가 마이너스 T스타였다라고 한다면 반대되는 또 이거 요게 이제 실제 요게 관찰된 거고요. 요거에 대응되는 플러스 T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 결과적으로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면적이 바로 P밸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독립이 아니라 대응 이표본 T검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쌍체 비교에 대해서 아까 쌍체 비교라고 했잖아요. 특히 T분포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paired T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칩니다. 네, 그래도 대응 이표본 T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paired T-테스트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사전과 사후 동일한 대상자로부터 사전 집단과 이 사후 집단이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있는 양적인 자료와 사후에 있는 이 양적인 자료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대응 이표본 검정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사전에서 사후로 뺀 이 D가 있잖아요. 이 D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저희는 대응 이 표본 T 검정, paired T 테스트를 하는 거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내일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규성 가정이 깨질 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비모수적 방법이라고 하고요. 또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또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에 전달했는데요. 네,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네, 앞에 것들을 차곡차곡 복습하고요. 네, 공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너무 놀라거나 겁먹지 마시고요. 네, 전에 거 다시 돌아가서 복습해보고 또 이걸 한번 천천히 뭐죠? 이렇게 스탑하고요. 네, 한번 다시 또 필기해보고 그림도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브일의 알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내일, 네. 이 정교성 과정이 깨졌을 때 하는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 부분을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